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로타 19기 대전 세종 충남지부 김진웅 예문길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국제무역사 시험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합격자들의 꿀팁 한번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국제무역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에게도 이제 좋은 꿀팁 저희가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공을 가지고 있어서 전공이 무역인데 그래도 국제무역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혹시 진웅님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처음 따게 되었는데요. 그때 물류관리사에서 국제무역론을 배우면서 그때 인코텀즈를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인코텀즈를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 재밌었고 무역을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무역사에 대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약 한 달 반 정도 준비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공자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빨리 준비한 경향이 있어서 기존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한 2달 정도 잡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사실 저는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다시 한 달 정도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한번 떨어졌는데도 그 3개월의 시간을 버텨내면서 다시 한 게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은 무역 규범, 무역 계약, 무역 결제, 무역 영어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무역 영어 분야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규범 쪽이 아무래도 벌금이나 이런 거 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암기력을 요구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무역 규범과 무역 계약은 조금 쉽게 느껴졌고 무역 결제와 무역 영어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그 2과목은 과락을 피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으로 적극 공부했습니다. 저는 해커스 교재를 사용하면서 인강도 같이 들었었고요. 요즘에 좀 인강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서 환급 패스반 이런 거 해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돈도 돌려주는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면 조금 더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에듀윌의 국제무역사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그래도 인강 없이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은 퍼펙트 국제무역사 책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출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합격률을 조절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문제들을 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풀지 않고 버려야 되고 어떤 문제 가져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인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좀 실속 있는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이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된 이후로 집에서 카메라 세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얘기는 제가 이제 물론 처음에 카메라 세팅이니 뭐니 각도도 좀 많이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제가 시험 문제를 한 문제 남기고 인터넷이 끊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당황해서 감독관님과 채팅을 통해서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너무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무역사가 이제 시험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독립된 공간을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자취를 하는 입장이어서 어렵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독립 공간을 구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은 이제 본인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이 3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학을 활용하기 위해서 3월달이나 8월달에 시험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을 적극 활용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게 꿀팁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은 CBT 방식으로 컴퓨터로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푸는데 컴퓨터로만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풀 수가 없다 보니까 실전과 연습 간의 괴리감이 조금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미리 컴퓨터로 연습을 해보면서 좀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책의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저는 이론을 빠르게 한 바퀴 정도 돌리고 나머지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계속 본인의 부족한 점을 찾고 그 부분의 이론을 적극 공부하는 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엔 무역 전반 자체를 모두 다루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를 취득함으로써 다양한 다른 자격증의 이제 기본 바탕 지식을 깔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국제무역사 취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국제신용장 전문가 CDCS도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국제무역사 꼭 취득하셔서 각종 다양한 한국무역협회 공채 혜택이나 가산점 등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무역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서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우대 사항으로 넣어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이고 또 발급해주는 기관이 한국무역협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실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업계 전반에 이제 총체적인 모든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무역과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취득할 만한 자격증이라 생각하고 금융권이나 마케팅 등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께도 기초 지식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외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강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번에 국제무역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함께 말씀드렸던 꿀팁들 많이 활용하셔서 국제무역사 시험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